자, 웨이볼비 팀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팀 내 음향을 담당하고 있는 문진성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이유를 말씀드려보자면 우리 팀은 대체적으로 협업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의 공간에 모여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 각자의 공간에서 작업한 내용들을 파일로 주고받으며 진행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서로의 모니터링 환경과 세팅 등의 차이로 인해 음악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데 있어서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엔지니어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 스피커 칼리브레이션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편곡과 믹스 영역을 소화하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따라해보시고 좋은 음악을 만드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스피커 칼리브레이션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사람의 귀는 웨이도의 구조상 소리의 모든 주파수 대역을 온전히 평탄하게 듣지 못합니다. 저음역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둔감하고 고음역대를 민감하게 듣죠. 지금 들려드릴 노이즈는 같은 크기의 레벨로 맞춰놓은 저음역대와 고음역대 노이즈를 순차적으로 들려드릴 테니 어떤 노이즈가 더 크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가요? 앞서 들려드린 저음역대의 노이즈가 더 작게 들리죠? 분명 같은 레벨로 맞춰 놓았는데도요. 이처럼 주파수 대역별로 사람이 얼마나 민감하게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등청감 곡선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 보이는 폴이라는 단위만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주파수 대역별로 몇 dB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100Hz 대역에서 30폴만큼의 소리를 들으려면 음압을 약 50dB까지 키워야 될 수 있지만 1000Hz 대역에서 30폴만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20dB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프 모양을 보시면 저음으로 갈수록 더 크게 들어야 잘 들린다는 것이고 고음으로 갈수록 조금만 들려도 충분히 인지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모든 주파수 대역이 골고루 들릴 수 있도록 청취 레벨의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작게 듣게 되면 저음역대의 인지가 급격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모든 대역을 플랫하게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주파수 대역별로 플랫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서 현재 내 음악의 라우드니스가 큰지 작은지를 보다 더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믹스 컨디션이 어떤지도 바로 느낄 수가 있죠. 일정한 레벨로 청취하지 않고 매번 곡 작업을 할 때마다 그저 감에 의존하여 5인패의 메인아웃 레벨을 바꿔가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지금 내 음악의 볼륨이 어떤지 등 객관적인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스피커 칼리브레이션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모든 대역을 그나마 플랫하게 청취할 수 있는 레벨은 얼마일까요? 이것을 찾을 목적으로 1983년에 톰 리슨 홀먼이라는 영화 스타워즈의 사운드 테크닉 담당자가 오디오 엔지니어 협회 컨벤션 센터에서 1000명의 엔지니어를 불러다가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만든 영화를 극장에서 얼만큼의 레벨로 상영해야 알맞는지를 찾기 위해서겠죠. 이때 1000명 중 996명의 엔지니어가 딱 좋다고 손을 든 레벨이 85dB SPL입니다. 즉 85dB SPL 정도로는 들어야 모든 대역을 플랫하게 청취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 환경에서 이 85dB SPL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개인 작업자분들이 많이 쓰는 유닛이 2개 달린 2웨이 스피커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스피커들은 보통 1m 이내에서 청취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니어필드 스피커로 분류가 됩니다. 스피커의 고음역대를 출력하는 트위터를 기준으로 양쪽 트위터와 자신의 머리 위치를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삼각형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때 스피커의 각도 역시 60도를 맞춰줘야 하고 스피커의 높이는 트위터가 자신의 귀 높이에 오도록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스피커의 방진도 생각하셔야겠죠. 스피커가 데스크와 그대로 맞닿은 채로 사용한다면 불필요한 진동이 공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모니터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막기 위한 스피커 방진 액세서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좀 비싸긴 하지만 가장 많이 쓰인 아이소 어쿠스틱 제품도 있고요. 수평만 맞출 수 있다면 이런 방진 마운트를 8개 사서 쓰는 게 경제적이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물론 스피커 높이 조절은 별도의 스탠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방진 마운트를 추가로 써야겠죠. 방진 제품은 높이 조절용이 아닌 방진 목적으로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게 방진에 제일 안 좋은 제품이 이렇게 넓은 면이 닿게 되는 패드류가 제일 안 좋으니까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스피커의 각도와 거리, 높이까지 모두 맞추셨다면 일단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이폰 유저시라면 앱스토어에서 한 2,000원 정도 하는 SPL 미터라고 하는 유료 어플을 설치해주세요. 보통은 소음 측정기라고 하는 사운드 레벨 미터를 쓰는데 아이폰의 SPL 미터도 꽤 쓸만합니다. 이때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소음 측정 어플은 피해주세요. 앱스토어 어플은 오로지 아이폰만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개발된 어플이라 아이폰 마이크로만 타겟팅이 되어 있어서 일관성이 있지만 안드로이드는 사용하는 휴대폰 제조사가 너무 많아서 마이크에 일관성이 없으니 아이폰을 쓰셔야 합니다. 아이폰 사용자가 아니라면 주변 지인에게 폰을 빌리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해주세요. 자, SPL 미터까지 준비가 됐다면 이제 본인이 사용하시는 DAW를 켜주시고요. 여기서 제 토탈 믹스처럼 DSP가 달린 5인패를 쓰고 계신 분이라면 DSP의 메인 아웃 볼륨을 디폴트로 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모니터 스피커의 볼륨 너브를 양쪽 모두 소리가 안 나오도록 최하로 낮춰주세요. DSP 오인패를 쓰고 계신 분들은 스피커의 볼륨 노브로 음압을 맞출 겁니다. 만약 포칼처럼 스피커 볼륨 노브가 없는 제품을 쓰고 계시다면 DSP의 메인 아웃 볼륨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DSP가 없는 오인패를 쓰고 계신 분들은 오인패의 메인 볼륨 노브를 최하로 낮춰주세요. 이분들은 오인패의 메인 볼륨 노브로 맞춰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처음 공유해드린 웨이브 파일 2개를 먼저 DAW에 올려주세요. 이 웨이브 파일은 모든 대역이 같은 레벨로 위치해 있는 핑크 노이즈를 이용해 만든 노이즈인데요. 여기서 룸 어쿠스틱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500Hz 이하 그리고 2000Hz 이상 대역을 잘라낸 상태로 레프트 라이트가 하나씩 2개의 파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이즈의 레벨은 세계 오디오 규격의 표준이라고 하는 -18dBfps RMS로 맞춰 놓았고요. 이 -18dBfps RMS 레벨을 85dBSPL로 들을 수 있도록 칼리브레이션 할 겁니다. 일단 아이폰의 SPL 미터를 켜시고요. A-웨이팅과 슬로우 해놓고 내 머리 위치에서 아이폰의 마이크가 스피커 사이 한가운데를 향하도록 들고 미터기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노이즈 파일을 왼쪽부터 하나씩 솔로로 해놓고 재생해 볼 텐데요. 왼쪽 스피커 볼륨 노브를 살살 올려보면서 미터기가 82dBSPL이 뜰 때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DSP가 있는데 스피커 볼륨 노브가 없는 분들은 DSP의 메인 아웃 볼륨으로 조절하시면 되고요. DSP가 없는 분들은 오인패 메인 볼륨 노브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을 82로 맞췄다면 이제 오른쪽 노이즈 파일을 솔로로 재생해 보면서 오른쪽 스피커 소리가 82가 나오도록 볼륨 노브를 올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좌우 소리를 동시에 재생했을 때 85dBSPL이 나오도록 스피커 볼륨 노브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85dBSPL을 맞췄다면 스피커 앞에 앉아서 정자세로 위치해 주시고요. 제가 추가로 공유드린 우리들의 두 번째 시즌곡들을 DAW에 올려서 재생해보세요. 제가 믹스할 때 맞춰놓은 레벨 그대로 -18dBfps RMS로 뽑은 음원들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 음원들을 들었을 때 현재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크기로 청취해야 모든 대역을 온전하게 들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볼륨이 많이 크죠? 아마 2way 모니터 스피커로 일반 가정집에서 청취하기에는 많이 클 겁니다. 곧바로 이웃집에서 칼 들고 쫓아올 것만 같은 볼륨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2way 모니터 스피커는 방음이 웬만큼 갖춰져 있지 않으면 온전히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만약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이보다 작게 들을 수밖에 없다면 헤드폰 등의 기기로 크로스 체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요. 스피커를 작게 듣는 동안에는 내가 듣는 톤 밸런스가 플랫하지 않다는 점을 확실히 인지한 채로 작업을 해나가셔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는데 우리는 현재 -18dBfps로 맞춰진 소리를 85dBSPL로 들리도록 칼리브레이션 했죠. 쉽게 말하면 지금 제가 음원으로 들려드린 우리 시즌곡들 파형을 보시면 상당히 작죠? 딱 이만큼의 볼륨이 DAW에서 작업하는 표준 음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이 작은 소스를 오인패와 스피커 볼륨 노브를 조절해서 85dBSPL로 들릴 수 있게 맞춰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멜론이나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음원을 재생하거나 또는 마스터링까지 완료되어 있는 음원을 DAW에 올려서 그대로 재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스피커가 터질 정도의 큰 소리가 만천하에 울려 퍼질 겁니다. 일반적으로 프로 오디오 작업은 녹음이나 믹스 작업 도중에 피크가 뜨지 않도록 헤드룸을 많이 남겨놓은 채로 이렇게 -18dBfps라는 아주 작은 레벨로 낮춘 상태에서 작업을 합니다. 이 작은 소리를 85dBSPL로 듣도록 칼리브레이션 해놨기 때문에 마스터링으로 음압을 높여놓은 음원을 그대로 재생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유튜브나 멜론, 카톡 알림음 또는 동영상 및 오디오 플레이어에서의 볼륨을 충분히 낮춰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마스터링을 하면서 음압을 키워야 하는 작업을 하신다면 그때도 소리를 낮춰서 들으셔야 돼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단연코 DSP의 라우팅 설정을 통해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DAW의 오디오 출력과 일반적인 오디오 출력 채널을 분리하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DAW에서 나는 소리의 출력, 즉 스테레오 채널을 아웃풋 1, 2가 아닌 3, 4로 보내서 유튜브나 멜론, 카톡 등에서 나는 소리와 DAW 소리를 분리해 놓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유튜브 소리가 나는 채널의 페이더를 일반적인 리미팅 수치인 12dB 내려놓으면 멜론, 유튜브 및 각종 미디어 플레이에서 나는 소리는 12dB 내려간 상태로 소리가 날 테니 DAW에서 -18dBfps로 작업할 때와 멜론, 유튜브 등지에서 마스터링 소스를 재생할 때 모두 같은 레벨로 들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라우팅을 설정하는 점에 있어서라도 DSP OMP를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편리합니다. 우리 팀원 중에서는 안텔롭 DSP를 쓰시는 알스님, 저와 같은 RME를 쓰고 계시는 나인님, 그리고 아포지를 쓰고 계시는 로나님이 DSP를 쓰고 계시는데 알스님과 나인님은 확실히 이 출력 채널 분리가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로나님의 아포지는 DSP를 제가 잘 몰라서 이런 라우팅 설정이 가능한지는 확실히 모르겠네요.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DSP가 없는 OMP를 쓰고 계시는 분들은 본인이 자주 사용하시는 미디어 플레이어나 멜론, 유튜브 내의 볼륨을 낮춰서 사용하시거나 OMP의 볼륨 노브 위치를 정확히 기억해 두셨다가 작업할 때 칼리브레이션 해놓은 지점에 노브를 위치시켜 놓고 작업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스피커 칼리브레이션 작업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다소 귀찮고 어렵고 또 낯설 수 있지만 보다 나은 음악을 만들기 위한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믹스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이니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질문 주시고요. 그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